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이게 지난주 중반 이후에 나왔죠. 네. 이 계속해서 그 후폭풍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그 조국혁신당을 향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입니다. 그렇죠. 예, 합당 제안입니다. 그 여진이 가라앉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에 그 합당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그리고 본격적인 당내 토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관통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당사 앞에서는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초선 의원들도 집단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더민초라고 하는데요.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독단적 합당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입장문을 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독단적인 졸속 합당 추진, 정 대표의 성찰과 민주당 소통을 촉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초선은 68명이고요. 이날 성명에는 28명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28명이 많다고 하면 많고요. 또 초선의 과반수가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거여서 이것에 대한 판단들도 좀 오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민주당하고 혁신당은 언젠가는 합당하게 될 거라고는 누구나 예상하고 그렇게 전망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는 이유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게 지방선거 압승 그걸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정치공학적인 것 같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당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변호사님 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방선거 압승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도라든지 그 민주당에 대해서 비토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정도 됐으면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사람은 이미 지지한다고 마음이 다 정해져 있고 결국에는 선거에서 압승을 한다는 건 지지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더 흡수할 것인가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뭐 조국혁신당, 지민비조라고 할 때에도 뭐 심지어는 대구에서도 조국혁신당에게 비례대표표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정말 죽어도 싫은데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조국혁신당이 흡수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근데 합쳐버리면 이제 민주당은 절대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영남 쪽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국혁신당하고 통합을 안 해가지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다수 뭐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를 과연 여권의 패배라고 볼 것인가? 민주당의 후보자들은 당선이 안 됐겠지만은 그 현상을 가지고 지방선거 압승에 실패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당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뭐 많이 생긴다 이것보다도 당원을 흡수한다. 조국혁신당의 당원을. 그럼 그 당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결국 전당대회에서의 표다. 당원들의 표. 근데 지방선거하고 지금 전당대회하고 매우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승리를 하려면 지금 합당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자꾸 아니 전당대회 앞두고 합당을 하려면 지금 타이밍이야 라고 자꾸 들리는 거예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라 당원 이용주의인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세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고 자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얘기만 하면 이상한데 조국혁신당 후보 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광역단체장 중에 한 명이라도 조국혁신당 주자가 막 뜨고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합세가 있어가지고 이거 단일화 안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질 수도 있고 이런 구도가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선거하고 관련 있는 거 맞아? 이 의구심은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아마 이제 그런 주장을 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광역단체장은 그렇지만 이게 기초의원, 시의원 같은 것에서는 수도권이라든지 영남은 뭐 또 차치하더라도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박빙 지역에서 후보가 만약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내게 되면 이게
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호남이 많겠죠. 그런 구도는 호남은 호남은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그걸 조국혁신당까지도 이제 범민주 세력 또는 범여권이라고 본다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되나 민주당이 되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이 다 나갔을 경우에 조국혁신당이 없었으면 민주당이 될 지역구가 국민의힘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래서 합당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반론을 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의당 같은 정의당이 과거에 이제 존재하다가 단일화가 안 되면은 아슬아슬하게 보수가 당선되는 경우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워낙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포지션이 이제 낮아져 있고. 우리가 기업이 합병을 할 때도 합병 대상이 되는 기업이 영 가치가 없거나 장래성이 없으면은 합병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뚝 떨어지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보이는 미래 비전이라는 게 글쎄 이게 윤석열의 조기 종식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걸 위해서 출범한 약간 인스턴트 정당처럼 태어났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효용이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은 뭘까 궁금한데 우리는 좌파적인 좀 더 중도 좌파적인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 좌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이 맞나 저게 성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저 당의 효용성이 뭘까 앞으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합쳤을 때 시너지 혹은 이게 아예 안 합치고 분산됐을 때 조국혁신당 때문에 표가 분산돼 가지고 위협이 발생한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원들은 낮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공약으로는 좀 오히려 저는 반대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던 사람이 민주당하고 합쳤을 때 자동으로 민주당을 지지할 거냐. 그건 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봐요. 민주당이 싫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국혁신당에.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가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기로 다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온다고? 왜 또 싫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 융합도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왜 그렇게 무리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적 이해관계 아니냐 당대표에 그런 의혹이 계속 생길 거라고 봐요. 저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임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합당이 아니라 선거연대는 필요했다. 그렇죠. 그거는 이번에 합당이 아니더라도 합당이 선거연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또 강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 빌어보자면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선택지는 좀 더 필요했다. 그러니까 선거연대도 필요했고 선택지도 필요했다. 그렇죠. 이 말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합당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영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표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표를 잠식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또 이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제가 오늘 아침도 제가 두세 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는 경우는 이 경우가 아마 드물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역동성이라는 측면만 보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역동성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 당대표 이전에 하고 조금 다르게 상황을 좀 봐야 한다.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렇다 연임을 노린다고 치자 연임이라는 이득을 노리고 또 조국 대표로서는 당장 원내 진입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본인이 불안해진 정치적 입지 당 자체에 대한 지지율도 좀 떨어져 있고 이것을 새롭게 하려는 계기 그러니까 둘 다 윈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정권, 그러니까 여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당 내에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여권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 역동성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자체도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억셉트 하더라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더라도 그리고 그 당 대표가 어차피 합당 좀 당겨서 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데 왜 당에 미리 사전에 한마디 이 논의가 없었느냐 그리고
물론 이제 청와대가 당무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최소한 청와대하고 최소한의 사전 논의도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왜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표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하느냐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정 대표가 명쾌하게 그 부분을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합당 통합과 관련돼서 합당이 그러면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보통 합당을 해야 왔느냐. 최근이면 열린민주당하고 통합인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의 통합도 그렇고 그 전의 민주당 상황으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소수의 당대표들이 또는 최고 핵심들이 그러니까 핵심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통합의 과정이고 합당의 과정이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 합당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다만 그럼 정말 정청래 대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느냐. 주말 내내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감이 없었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 민주당이 발표를까지 하지 않아요? 예, 공식 논의가 입장, 없었다라고. 예,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난 주말 내내 이건 도저히 납득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의 마인드입니다. 뭐냐면 이런 여당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를 돌려봤는데 사실 청와대로서는 입장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당무 개입이거든요. 광의에 예, 광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교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교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인 건 맞다라는 걸로 봤을 때 이것도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날 지난주 목요일 날 정청래 대표가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느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시기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교감이 좀 있었느냐 이 정도의 문제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네. 만약에 교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지금 합당해서 청와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죠?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여기서부터 또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여권에서는 지금 사실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7개월밖에 안 돼서 이 여당의 독주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편이거든요. 모든 사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 초반은 청와대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만약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고 이후에 총선까지 공천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리고 이것은 뭐 호사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대선으로 가도록 간다 하면 원래의 이 정치권에서 보는 정권 초반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은 제가 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좋은 그림은 여당 내에 경쟁자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둘 다 빠릅니다. 예를 들면 합당도 빠르고 정청래 대표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빠르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드리는 거, 뭐 영린이라는 표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두 개의 태양이랄까 영린을 건드리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그런 계획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합당이 당겨지고 이것도 빠르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이제 흔히 이 여의도에선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로 이제 후보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정권 초반에 어떤 당의 권력 관계를 따지는 것으로도 좀 빠르고요. 청와대와 관계를 생각했을 때 조국 대표가 들어와서 경쟁하는 것도 빠르고요. 근데 이것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야, 그 너무 복잡한 수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정리는 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사면할 때부터 모든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면과 관련된 비하인드는 조국 대표 쪽에서 청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굉장히 많이 요구했죠. 네, 이거 나 하루라도 못 있겠다 이런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한 사면이었고
정권 초기에 하기 쉽지 않은 사면이고, 근데 이제 사면했을 때 이렇게 전면적으로 바로 정치 일선에 나서 가지고 와 할 것까지 예상 못했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간 텀을 두고 이제 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모든 형국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질서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요. 과거 정권과는 달리.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약간 이용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정권 집권이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나? 그렇죠. 사실상 없다고.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계속해서 이슈를 선점하고 정치 아젠다를 화두를 자꾸 던지는 여당 대표가 약간 관리형 인재,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집권 초기에 이렇게 본인이 이슈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개인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모든 게. 그렇죠. 의심사는 거죠. 뭐 사소한 건데 뭐 조국 대표 사면할 때 하루라도 못 있겠다고 조국 대표가 말한 적은 없고. 예, 그런 거 아니냐. 조국 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대통령의 뭐 뜻에 따르겠다는 뭐 그런 입장을 밝혔고,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이 사면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네.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 논의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그게 사실이고 그게 맞다면 이런 형태로 당 대표가 이제 일방적으로 청와대와의 논의 없이, 청와대의 사전 교감 없이, 그리고 당내에서도 논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래서 합당까지 이루어진다면 네. 권력의 중심추나 네. 이게 이니셔티브가 물론 대통령의 비견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정청래 대표의 영향력이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가지 잊혀진 주제하고 그 말씀은 더해야 할 것 같은데요. 1인 1표제하고 더해지면 사실 연임하고 연동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니셔티브를 주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도 결과론적인 건데, 그래서도 경쟁자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여권의 생각인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에서 이제 미래에 공천권을 쥐게 될 텐데, 그러면 조국 대표가 일정 정도의 경쟁자로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만약에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조국 대표가 그럼 어디를 나갈 것이냐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부산 지역을 이야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 지역에 나가서 전재수 후보가 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후보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그 부산 지역에서 배지를 달고 돌아오고 그것도 부산시장까지 당선에 기여를 한다 하면 충분히 경쟁자로서 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죠. 예. 근데 하우영 기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치와 수학적 논리는 다른 거긴 한데 네. 자꾸 모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면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커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국이라는 또 경쟁자가 필요하다. 이게 약간 좀 모순 아닌가요? 예, 이 양가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장은 본인한테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 대표가 아니고 의원이 되고 배지를 다는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사실 당대표 선거에서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이지만 당장은 본인의 연임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순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양가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급한 불부터 끄자는 그렇죠. 논리가 일단, 되는 거죠. 일단 나중은 어떻게 되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합당이 바람직하냐 시기가 어떠냐 이걸 다 떠나서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전망. 이게 합당을 하려면 이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당원 투표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안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건 이제 뭐 처음에는 이게 당원들의 의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취합할 것처럼 약간 얘기 나왔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당원 투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 당원 투표로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우세하게 합당으로 찬성표가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민주당 안에서는 결국에는. 그거를 어느 정도 계산이 섰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신감은 결국에는 이제 그 뉴미디어 시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당심이라는 것이 자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합당 여부보다도 합당 이후에 이제 지분 계산, 소위 말해서 합당을 한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그렇죠. 물밑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근데 당원들이 그걸 의심할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전 지역 다 경선, 뭐 조국혁신당, 민주당 후보 뭐 경쟁해가지고 공정하게 경선에서 하자. 뭐 특별히 전략 공천해 주는 거 없다. 그렇게 할까? 이런 의심을 다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없다고 일단 대외적으로 얘기해 놓고 나중에 합당되고 나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를 어딘가에 부산이든 뭐 어딘가에 한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호남에다 어디를 한다. 이러면 이제 민주당 당원들의 박탈감이나 배신감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뭐 강두구 최고나 뭐 이원주 최고나 이런 분들이 미리 공론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원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다수는 그래도 정청래 쪽을 따라가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내 분란이 더 세질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피하 구분이 확실히 될 거고 이 집권 초기에 여당 안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양상이 결국 대통령에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청와대가 이 사항을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 그렇습니다.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거든요. 꼭 우리 뷰리핑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유튜브나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이 높은데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게 지금 합당 쪽의 의견이 더 높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층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지난 주말에 이 당 내 분위기도 조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난 목요일에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서 합당 자체보다는 이 합당을 추진하는 이 소통의 문제에 더 집중하는 여전히 합당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여론이나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합당을 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잡히거든요. 오히려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우세한 여론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합당 자체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일방독주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대 목소리 조금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합당제 또 그게 있잖아요. 1인 1표제 당원 투표가 또 있잖아요. 이게 또 서로 주고받고 작용 반작용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당장 이제 정책 의총이 열릴 거고요. 그 의원총회가 이번 주에 안에 열리는데 의원총회 분위기를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달라진 분위기가 반영될지. 그리고 17개 시도당 당원 토론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이것 또한 지역별로 다 제각각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구나 영남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제하고 연동돼 있어가지고 PK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강하게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전 당원 투표 거쳐서 중앙위원회까지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기로 정청래 대표가 지금 공론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정도면 지방선거 다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임박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간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그거는 실제로 정치 생물이니까요. 그건 또 모르는 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뼈아프게 좀 자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만약에 밀어붙였다고 가정하면 반발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정청래 대표의 지금 허약한 정치적 소구력 이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성적표라고 자기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이제 소위 말해서 뉴미디어의 어떤 그 여론 환기력을 등에 업고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정치적인 리더십과 소구력은 본인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근데 그런 자생적인 능력보다는 어떤 말이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 당심을 장악한다 이런 마인드로 자꾸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차이를 좀 자각하면서 이게 좀 다듬고 빌드업 해가면서 정치인으로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항상 앞서가니까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저는 앞서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인 역량보다. 그래서 그 부분 자각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이어질 거고 당원들의 다툼도 계속 이어질 거고 당내에서도 또 피하 구분해가지고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래가지고 싸우는 구도는 갈수록 선명해질 거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당을 총선까지 어떻게 이끌고 가나 여당을 야당도 아니고 뭐 대권 주자 가지고 지금 줄 세우기를 정권 초기부터 하면 문재인 정권 때도 제가 발견했던 현상이 박근혜의 탄핵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하니까 다음 정권도 자동으로 민주당일 거라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20년 얘기 나오고. 네, 국민의힘은 망한 정당이고 미래가 없는 정당이니까 당연히 정권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재명에게 줄 설 거냐 이낙연에게 줄 설 거냐 이거를 집권 초기부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가장 밑거름이 된 그 방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이 점을 자각하지 못하면 나쁜 역사는 또 반복될 수 있다.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1인 1표, 네. 당원 1인 1표 이 투표가 당원 투표가 있을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합당, 합당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당원 투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소기에 그 압승을 거둬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연임까지 이게 아마 정청래 대표의 정치 시간표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 만약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아마 이제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이 공천 문제를 놓고 이제 아마 갈등이 당내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질 거고 연임까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여권 전반으로 그 갈등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권 초반에 겪게 될 어떤 혼란 상황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실제로 정권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그런 혼란상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혼란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또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이 들어와서의 어떤 조율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 정도의 혼란상은 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많은 소란들이 그 중에 하나는 당사합 시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위라는 작은 목소리인 거 아니냐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게 시위를 누군가는 자제시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제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 또는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쪽도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 당원들의 그 실제로 벌어지는 당원 게시판이라든가 이 앞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아주 면밀하고 예민하게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또 잘 해설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